제가 여러 번 글 써봅시다 했을 때 뭘 쓰실 건가요? 뭔가 쓰실 수 있겠나요? 어떠세요? 씁시다 하고 글을 씁시다 했을 때 왜 그럴까요? 지난번에는 왜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. 그러면 이제 오늘은 무엇을 써야 될까? 무엇을 써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사실 많은 분들이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통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주변에 보면 일반 분들 중에 책을 내셨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, 공저도 내시고, 전자책도 내시고, 또 그쵸, 종이책도 내시고, 또 글쓰기 붐이죠. 자청씨께서 글쓰기 붐을 만들었잖아요. 나름대로 또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, 근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, 도대체. 내가 글을 그동안 써본 적이 없어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손 놓고 계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 쓰실 때, 글을 쓰겠다 결국 마음 먹으셨을 때, 이걸 쓰면 되는구나 알아가셨으면 하고 짧게 영상을 켰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요,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면 먼저 질문을 구하세요. 질문을 구하시면 돼요.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여러분들 혹시 일기 써보셨나요? 일기를 안 써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이 방학 숙제로 제일 많이 내주는 게 일기 아닌가? 저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. 선생님이 다른 글쓰기에 대해서는 크게 숙제를 안 내주셨는데 일기 쓰기만큼은 항상 쓰라고 해서 굉장히 짜증이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.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만약에 지금 제가 했어요. 여러분 오늘 일기 씁시다 했을 때 어떠세요? 뭐라도 그래도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? 일기, 하루의 기록, 그쵸? 왜 그럴까요? 그리고 반대로 제가 여러 번 글 써봅시다 했을 때 뭘 쓰실 건가요? 뭔가 쓰실 수 있겠나요? 어떠세요? 일기를 씁시다 하고 글을 씁시다 했을 때 일기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거예요. 왜 그럴까요, 그러면? 왜? 왜 일기는 내가 조금 쓰겠는데 글을 쓰자면 못 쓰겠어? 왜 그럴까요?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. 일기는요, 질문이 있어요.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겠지만 일기는 사실 내면에 상정된 질문이 있습니다. 뭘까요? 일기를 쓸 때요, 사람은 알게 모르게 내면에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. 오늘 뭐 했지? 오늘 어떤 일이 있었지? 오늘은 어떤 일을 글로 써볼까? 그런 식으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기는 글에도 쓸 수 있고 글을 씁시다 하면 벙 찌는 거예요.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뭐다? 질문을 구하세요. 마냥 글 쓰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 쓸 거예요. 두 번째, 질문을 구했다는 것까지는 알겠어.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? 바로 질문을 좁혀야 돼요.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. 사실은 우리가 글을 씁시다 했을 때 그것도 나름대로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. 뭘 쓰지? 글을 쓰자고 하는데 어떤 글을 쓰면 좋지? 하고 또 나름의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질문은요 굉장히 광범위해요. 너무나 광범위해요. 너무 광범위해서 모두가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뭘 꼽지를 못해요. 반대로 다시 일기 예시를 들어볼까요? 일기는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. 보면은 일기는 오늘 그리고 뭐 했지? 라는 두 가지로 세부화합니다. 질문 자체를 세부화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는 뭘 쓰지? 라는 광범위한 질문 대신에 질문을 먼저 구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질문을 세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글쓰기 책은요 오히려 질문만 담고 있기도 해요. 제가 여기다가 살짝 보여드립니다. 이 책에 보면은 아예 질문으로 가득해요. 당신이 뭘 써야 할지 모르겠을 때 이 질문에 대한 글을 써보세요 하고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구하되 좁혀야 된다. 그래서 저는 이럴 때가 많아요. 저랑 같이 글쓰기 하는 멘티님들께 자유롭게 쓰세요 했을 때 정말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하고 질문을 드려요.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요즘 당신이 하고 있는 가장 많은 생각, 요즘 당신이 가장 관심 있게 하고 있는 것 뭘까요?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써달라고 합니다.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을 때 구체적인 질문이 글 쓰는 양분을 제공할 거고요. 두 번째는
요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쓰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. 가장 살아있는 생생한 생각들이니까. 그리고 세 번째는 복잡했던 생각들을 글로 종이 위에 뱉어내는 과정에서 명쾌해지는 게 있어요. 되게 별거 아니었네. 내 생각들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쓰고 뱉는 순간 이렇게 클리어하고 명쾌해지는 게 있거든요. 그런 효과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. 여러분도 혹시 글을 쓰실 때 이 질문이 참고가 되셨다면 이 질문을 가지고 글을 써보시는 것도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. 세 번째는 이제 질문을 세부화까지 시켰다면 그 다음에 쓰셔야죠. 그렇죠?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글로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. 다시 일기를 예시로 들자면 일기는 오늘 뭐 했지 였잖아요. 오늘 뭐 했지에 대한 답을 글로 써내려가는 거예요. 아, 오늘 아침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. 그때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어. 하고 써내려가는 게 결국 글쓰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. 오늘 내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,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기고 싶은 부분은 뭐였지? 라는 질문을 가지고 독후감을 쓸 수도 있는 거. 아, 맞아. 내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너무너무 좋았던 부분이 이거였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나는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러이러한 글을 답으로써 써내려 가시는 게 결국 글쓰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글쓰기는요,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. 여러분들이 마땅한 질문, 세부화된 질문, 그것들을 답을 내려가는 과정을 글쓰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명쾌하다. 그리고 한 가지 추가 팁을 드리자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질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내가 쓰고 싶은 글들이 착착 붙게 돼요. 글을 쓰다 보면 삶에서 이런 글을 써볼까? 이 얘기를 써볼까? 저 얘기를 써볼까? 그게 붙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. 그때는 질문도 필요 없어지고 그냥 쓰고 싶은 글에 대해서 자유롭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혹시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글쓰기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저만의 통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